퇴직금 전부 쏟아부은 58세 은행원 부부, 상가 분양 후 지옥이 열렸다. 그래도 은퇴 후엔 월세 나오는 상가 하나쯤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 말이죠. 실제로 내 주변에도 그런 생각으로 상가 분양을 알아보거나 아예 퇴직금 전부를 몰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58세에 퇴직한 은행원 부부가 그랬어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한 남편과 함께 은퇴를 준비하던 아내는 이제는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며 30억 대출까지 받아 학교 앞 상가를 분양받았죠. 결과요? 2년이 채 되지 않아 월세는커녕 공실만 남았고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돼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판타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절대적인 수익 보장책이 아니고 퇴직금은 제도 전의 자금이지 전부를 몰빵할 수 있는 도박 자금이 아니에요. 은퇴자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 3가지. 1. 상가는 금이다라는 환상. 요즘도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퇴직이 가까운 5060대는 월세 나오는 상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안심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58세 은행원 어씨 부부도 그랬어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은퇴 후를 생각해왔고 마지막으로 노후 자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투자한 상가가 학교 앞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많지만 요즘 누가 오프라인에서 빵 사 먹고 문구점 가나요?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하니까 오픈한 가게들은 연달아 문을 닫았고 결국 공실만 쌓였습니다. 부부는 대출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었고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훈. 상가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요를 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실 리스크, 세입자 관리, 유지비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 따박따박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2. 퇴직금은 은퇴 후 투자 자금이다 라는 위험한 믿음. B씨는 55세에 대기업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에 휘둘렸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신축 상가를 보고 바로 계약을 했죠. 건물주가 되면 인생 편해질 거야. 하지만 상가가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들어왔어요. 퇴직금은 대부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 게다가 관리비, 취득세, 공실 동안의 세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부담이 컸죠. 교훈. 퇴직금은 은퇴 후 생계 유지의 핵심 자금입니다. 투자는 분산해야 하고 최소한 원금 손실이 없는 방식으로 안전 자산을 확보한 뒤에 일부만 리스크 있는 자산에 넣는 게 맞아요. 퇴직금 전부를 도박처럼 쓰면 은퇴가 아니라 생존 게임으로 바뀝니다. 3. 수익형 부동산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착각. C씨 부부는 평생 가게를 운영하다가 60세에 가게를 접고 수익형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건물주가 되었다는 뿌듯함도 잠시, 정작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1년마다 바뀌면서 월세도 제때 안 나왔고 매년 수백만 원의 공실 손해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은퇴 후 부부 모두 소득이 없으니 건강보험료, 재산세, 각종 유지비까지 감당이 안 돼 버렸습니다. 결국 이 상가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죠. 교훈. 상가는 수익형이지만 수동소득은 아닙니다. 세입자 관리, 건물 유지, 공실 대응 하나하나 다 내 책임이에요. 특히 은퇴 후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체력도 여유도 부족해집니다. 은퇴 후 자산 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비가 우선이다. 고정 수입 없이 상가로 수익 내겠다는 건 모험입니다. 최소한 국민연금, 연금저축, 월 10만 150만 원 정도의 기초 생활비가 확보된 다음이 순서예요. 투자는 분산하고 공부는 필수다. 남들이 좋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배당주, ETF 등 다양한 자산을 직접 비교하고 리스크를 나눠야 합니다. 자영업상가 대신 시니어 맞춤 일거리를 찾아보자. 건강과 체력만 된다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
수입을 만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쿠팡플렉스, 지역 돌봄센터, 온라인 재택 일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어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엔 월세 받는 건물주가 돼야지. 이 한 문장으로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58세 은행원 부부처럼 퇴직금 올인이라는 무모한 선택은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건물도 대출받아 만든 투자도 아닌 현실적인 은퇴 설계와 안정적인 삶입니다. 노후는 다시 뛰기엔 너무 긴 레이스입니다. 똑똑한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선택 지금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퇴직금 전부 쏟아부은 58세 은행원 부부, 상가 분양 후 지옥이 열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60대 은퇴 예정자들이 상가 분양 설명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매달 월세만 받아도 살 수 있는 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자산 운영은 보존이 핵심이다. 은퇴 전까지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자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8세 은행원 부부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죠. 이 부부는 수십 년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더해 총 30억 원을 상가 분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실, 대출이자, 부담, 스트레스, 부부 갈등,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자산 손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보존 대신 불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을 과도하게 지는 방식으로 말이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 퇴직자들을 노리는 투자 상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상가는 수익을 내기 위해 세입자 확보, 공실 방지, 주변 상권 유지, 건물 관리까지 해야 하는 능동적 투자 자산입니다. 은퇴자는 이제 체력도, 리스크도,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가를 자동 수입 기계로 믿는 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선택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컨설팅한 한 56세 고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건물주가 됐으니까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공실이 이어지니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퇴직금 투자금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은퇴 후의 생존 자금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긴급 상황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죠. 전문가로서 단언하건대 퇴직금 전액을 특정 자산에 몰빵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상품은 더욱 위험합니다. 은퇴 후 자산 설계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최소 6,070%는 원금 손실이 없는 자산에 보관. 나머지 2,030%로만 분산 투자. 어떤 투자든 수익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한 후 결정. 퇴직 이후 자산을 날리면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해답은 수동소득이 아닌 능동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조용히 쉬고 월세나 배당 받으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안정적인 수동소득을 만들어낸다는 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력과 분석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의 기초생활비 마련이 우선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나머지 자산은 지키면서 늘리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ETF, 채권, 우량 배당주 등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가볍고 유연한 소득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재택근무, 지역 커뮤니티 일자리 등 60세가 됐다고 완전히 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은퇴가 끝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자산 설계 3원칙. 보존이 먼저, 수익은 나중에. 퇴직 직후에는 절대 자산을 불리려 하지 말고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생활비 흐름부터 계산하라. 고정 지출과 예측 가능한 수입을 먼저 정리한 뒤 나머지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 없는 투자보다 작은 소득 활동이 더 낫다. 감당 안 되는 투자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며 퇴직이란 건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직접 설계하고 책임지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58세 은행원 부부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보라고. 남들이 성공했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자고. 은퇴는 편안한 여생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임학의 시작입니다.